이거 제가 연초 되니까 정보 드려야 하는데, 우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 금 같은 시간 돈 벌 수 있게끔 창업지원금 1억 받고 시작하는 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 정보를 몰라서 개인 사비 들여가지고 창업하다가 망하는 케이스 너무 많거든요. 개인 사비로 하는 건 좋은데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는 시행착오 시작부터 생기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뭐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 각종 이슈들, 이거 이러면서 청년 실업률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현실 속에 취업이 아닌 창업을 도전하는 대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자영업도 일반 중소기업도 모두 도전할 수 있는 4천만 원 지원 사업,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 청년 창업 지원. 근데 청년 창업 지원이 만이 청년이지 만 39세, 즉 41살, 40살까지 청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겠죠? 해마다 청년들이 창업의 도전장을 내밀지만 성공은 쉽지 않다. 창업을 하고 나서 보통 5년 정도 생존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창업기업이 4곳 중 3곳은 문을 5년 내에 닫는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의 이제 마의 데스밸리를 넘어서 성공 창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그 해답이 있거든요.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죠. 이 창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거 꼭 활용하셔가지고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거 사람들이 창업하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었죠. 전 영상에서도 이거 정보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제가 이런 공고 사업 괜찮은 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소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정보 잘 활용해서 사업 성공하시라고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두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1억이나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 실패하지 말라고 패키지 사업의 일종인데, 바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거,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청년 외에도 자영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다 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있거든요. 이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컨텐츠 제작 예정이거든요. 꼭 도전하셔야 되고요. 이게 나이 업종 불문하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는 4천만 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진짜 아직 신청 시점이 안 와서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지원 사업이 돈은 주는 거는 맞는데 패키지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멘토링이 붙는다,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 멘토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돈만 주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원하는 취지가 나라 산업의 발전되라고, 발돋움하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성공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줘야겠죠. 머릿속에 구상한 아이템을 실현시키기까지 이게 한 3년 정도 막 외롭게 막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열정과 패기 넘치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자금 조달부터 인력 관리,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패키지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진행해서 승인되고 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 외에 창업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프리패스로 연결되니까 정말 대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안에는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점포 체험 실습이라든지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4천만 원이나 지원한다. 하지만 오늘은 1억 원을 지원하는 바로 창업 성공 패키지, 만 39세 이하다 계산해봐서 내가 40세가 넘어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85년 그 정도면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취지에서 실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창업하려는 사람들 처음이라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전 단계, 예비 단계부터 사업자를 내면서 뭘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기획, 그리고 역량 강화, 시제품 양산이라든지 마케팅, 노무, 직원들 어떻게 고용을 해야 되는지, 좋은 직원들 육성하는 법, 이런 거 등등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기획안만 있었는데, 이걸 지원받으면서 1억 원을 잘 활용하면서 신청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 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원 해당되는 대상자를 보면 만 39세 이하, 그리고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인 그런 사업자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통 이렇게 저희 거래처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진공 출신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과 사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템이 이렇다라고 좀 설명을 했더니 그거 청년 창업 상한학교 가면은 대박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럼 단계별 실행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실패의 뭔가 시행착오 이런 걸 줄이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 1억 받고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신청해서 진짜 지금 사업화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표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승인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청년 창업 상한학교를 통해서 태양광 이런 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창업 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면서 왜 태양광 발전 이거 굉장히 친환경이고 ESG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밀어주는 산업 중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밀어줬는데 지금은 대폭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 손꼽히고 태양광 발전기 주민들 에너지 비용 줄여주고 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수익성 검토하면서 많이 실행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거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사업 기획을 방향을 구체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서비스 개발에 베타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었고 박람회나 전시회 이런 걸 참가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시장의 반응이랑 이런 걸 체크해가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넘어갔다. 연매출 한 10억에서 20억 금방 달성하는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고요. 그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야생동물이 막 튀어나오면서 로드킬 예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시스템, 기존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도로 못 나가게 이 동물들이 그걸 막아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걸 기술적 부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런 입교를 통해서 청년 창업 상환학교를 통해서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기업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업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VR, 가상현실 시장 이런 콘텐츠 시장의 발굴을 통해서 VR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국내 선도 기업으로 이제 발전한 그런 뭐 기계 부품을 활용해가지고 게임용 시뮬레이터들 막 개발하고 뭐 이런 걸로 또 승인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를 제조하면서 이런 IT랑 믹싱된 그런 산업을 통해가지고 뭐 어트랙션,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 청년 창업 작업에 선택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접목시켜가지고 개발을 통해가지고 지금 뭐 해외까지 진출한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청년 창업 자금, 창업 패키지 이거 힘든가요? 어떤가요? 청창사 이런 거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제 아이템이 이런데 사실 정확한 로직만 알면은 기획만 잘하면 들어가는 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국가 지원 사업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청창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탈락했거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걸 진행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으면 약간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합격의 꿀팁까지 한번 알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부터 꿀팁까지 아시겠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 1억 준다고? 그러면 나도 되나? 알아보니 아이템이 괜찮은 정책이 맞는 게 있으면 너무 쉽대. 저희 거래처 중에 제가 사업 잘 되고 있어서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창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청산사 어떤 아이템으로 들어가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들 이거 신청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고민이 많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온라인식 인공지능 이미지를 분석해서 영상 분석 기술 기반으로 뭔가 이런 개발하는 인공지능 무인 출입 시스템 이런 걸 아이템을 선택해서 들어갔고요. 요즘에 코인 노래방, 무인 인형 뽑기방 그리고 무인 이런 기계장치인들 많잖아요. 무인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에 뭐 무인 막 전자담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대부분 이제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해업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분증 검사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청소년들이 막 무인 마트가 뭐 술을 사가지고 간다거나 무인 뭐 전자담배 담배를 산다거나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폭력이 막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학생들이 탈선이 이어지는 그런 안 좋은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그냥 피해보잖아요. 뭐 벌금이나 영업정지 당하고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입구에 자동문을 연결해서 우리 모임 출입 시스템 설치하면 요즘 전자담배 판매장 뭐 이런 거 실행 중 많잖아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성인일 때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이 문이 열리게끔 그런 무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런 걸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승인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달라요.
어떤 대표님들은 5천만 원만 받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대표님은 9천만 원까지. 여기 저희 거래처 대표님은 9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이 보통 30% 그리고 70%가 지원받는 형태가 많은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받는 케이스들도 간혹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청찬사 같은 경우는 중간평가라는 걸 하는데 중간평가를 하면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평가를 할 때 잘 받아야지 더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처음에 5천, 그 다음에 2천 뭐 이런 형태로 받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더 받아서 그 금액이 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이거 2년 동안 총 받은 금액이 예전에는 뭐 1억이 아니라 2억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초창패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어떤가? 그리고 이제 초창패라든지 이런 청창사라든지 이거를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이거 두 가지가 다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초창패가 좋을까? 아니면 청창사가 좋을까? 이런 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을지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청창사의 단점이 좀 존재하거든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단점이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청창사는 교육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뭐 어쩌다 한번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뭐 좀 이름에 걸맞게 대학교 수업처럼 굉장히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거의 뭐 80학점 정도 교육을 들어야 되고 이게 뭐 사업을 하는 동안 대표님들이 물론 도움되라고 하는 교육이지만 오히려 도움보다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해야 되고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 교육 듣고 뭔가 보고서 제출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 하면은 좀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사업도 하면서 내가 배워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교육을 들이면서 차근차근 단계별 실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패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출석 같은 거에서 점수를 계량해서 반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간이 안 되면 내가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승인 받고도 말이죠. 그 세 번째 단점은 너무 치명적인데 돈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돈 쓰라고 만든 지원 사업인지 뭔지 대표들끼리는 서로 우스갯소리로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돈 쓰다가 1년 다 갔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다고. 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돈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1원이라도 틀리면 서류를 막 다시 써야 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알고 봤더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돈 쓰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청창사의 단점, 그럼 장점은 무엇인가? 이 장점은 사실 이 단점 세 가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교생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면서 창업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배운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들, 회사 대표들끼리 전문성이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교자, 주도형 학습 체계 선택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데 그 창업자들이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 창업자들끼리 참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교육하고 세미나 이런 창업 활동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창사 입교생들끼리 친분이 막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교점도 생긴다. 중간중간 발표 피칭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연이 아닌 학연처럼 너무 반가우면서 일단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업 초기 기업이면 어쩔 수 없이 네트워킹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뭐 컨소시엄도 맺을 수 있고 내가 제조 어떤 게 필요한데 CF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혼자 사업하면 인터넷 다 뒤져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고 만족스러운 제품을 내가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사에 나오면 제조 이런 거 막 연결해주는 인프라들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도와주는 회원들도 있고 저 좀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학연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굉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수한 선배님들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초창패와 비교하자면 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비를 바꾸는 체크나 교육이나 출석이나 다른 거에 내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표님들은 초창패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면서 단계별로 옆에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든 교육과 출석, 돈 집행과 네트워킹을 다 챙겨가겠다. 이런 분들이 청창사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창패 같은 경우는
창업 패키지 있잖아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나이 제한도 없고 뽑는 사람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청창사 같은 경우 청년분들이 오신다면 초창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굉장히 짱짱한 대표님들이 많이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창사라든지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에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사업 계획의 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지금부터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드리자면은 뭐 AI, 빅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ESG,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거 말고도 더 다양한 4차 산업 키워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이렇게 디벼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괜찮은 걸 한번 믹싱해서 내가 한번 사업에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아이디어 상품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제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망할 제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적합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부 지원 사업도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해마다 바뀌고 올해는 제가 불러드린 이런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 쪽 있죠. 그런 걸 좀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기획을 해라,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쟁률이 안산을 예시를 들자고 한다면은 서울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쪽에 지원하시면 합격이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뭐 각자 대표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는 원하시는 대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원하는데 내가 경쟁률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난 좀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데 지원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교육 이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 제출, 발표, 피칭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에 자신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지원하는 걸 추천하고, 좀 경쟁률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지방이라든지 다른 쪽 경쟁률 낮은 쪽으로 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입교생들에게 창업 공간이 제공되고 총 사업비의 70% 1억 원 이내 개발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입교 전에 교육을 받아서 입교한 후에 사업화,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을 하고, 이 시장이라든지 고객 조사라든지 아이템을 검증하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계별 실행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교육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단계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 근데 폐업폭이 워낙 심한 단점은 있지만 이 멘토링을 받아 사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게 데이터상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기용품에 관련된 제품을 제작하는 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이수하면서 사업화를 이뤄내신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에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받으면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단계별 실행을 하면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졸업을 앞두고 제품 생산이라든지 다양한 판매 채널까지 확보를 하고 마케팅 세팅, 그리고 브랜드 런칭,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온라인 면세점 입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채널을 확장하면서 편집사까지 입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기술, 판로, 자금, 청년들의 성공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250명, 300명, 그래도 지금 85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구체화를 실현시키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다. 내가 상상만 하고 있던 제품이 개발돼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판로를 확보하고 수료 후에 진짜 막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나라에 기여하는 항목을 보면 이거를 수료 후 시작한 젊은 CEO들이 뭐 몇 조 매출 달성하고 수출은 몇 천억으로 막 고용 창출은 10,000명 이상 막 늘어나고,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지식재산권도 막 8,000건에서 10,000건 이상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의 발전, 뭔가 대단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 공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테일하게.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선정 시 이제 사업자를 내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미만의 초기 사업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뜻합니다. 말이 청년이지 사실 만 39세면 청년이 아닌 느낌도 나죠. 작년에 비해서 바뀐 내용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모집 유형이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형, 바로 이제 수출 잘 되는 분야 있잖아요. 정원의 30% 내에 수출 아이템이다 하면 글로벌 진출 이런 거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갖고 계신 대표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특화형. 이거 뭐 일반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 특화가 있으나 지역 주력 사업의 이런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50% 이내에서 선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투자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는 내수가 많아서 글로벌도 아니고 지역이긴 하지만 금년 안에 몇 억 투자 받을 것 같다.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은 기업, 그런 기업이다 하면 이런 경우 투자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대박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를 받아서 키우는 그런 회사 대표들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향후에 제품이 나온 후에 지역이나 글로벌로 전향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 모집 분야를 보면 초격자, 신사업 분야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역 주력 사업의 분야에 뭐 스킨케어라든지 메이크업, 헤어, 바디, 뭐 실험실 창업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을 좀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이테크라든지 지역 컨셉,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총 모집 인원이 850명 정도 보시면 되고, 가능하면 이제 주민등록상 가까운 곳으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 권역들을 좀 따지거든요. 하지만 투자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비수도권의 투자형 같은 경우는 소재가 무관하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 소재지에서 한 50%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벗어나서 신청하려면 이 아이템의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제 착안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신사업이라든지 ICT 이쪽이 좀 선정 인원이 굉장히 많죠. 이 수도권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상대적으로 몇 년 안에 고성장한다는 비전이 있는 사업 계획서에 뭔가 맞춰야 투자자들이 투자함을 공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성장적인 IR 자료를 먼저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같이 맞춰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월 23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 4시까지 신청 기간이고, 신청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류 심사, 결과 발표하고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이 자격 검토는 중진공에서 하고 이후 결격 사유 확인 시 학교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창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시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같은 경우는 K스타트업 한글로 치면 이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K스타트업이라고 치면 K스타트업 창업할 지원이라고 써있죠. 바로 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고문 다 떠있고 일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단계별로 이제 시점별로 공고가 발표되고 있으니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창업기업 확인서거든요. 이거 발급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거 진행을 해놔야 돼요. 신청을. 내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면 이거 신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신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 2주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심사 전까지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서류 심사는 합격자에 한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K스타트업에서 신청할 때 정보 변경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서류, 증빙 서류 꼭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요거 시간 나와 있죠. 요 4시까지. 요걸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경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합격 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 증명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점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창업지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주는데 평균 70% 정도 준다. 이거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교 시 일부 지급하고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중간평가를 아까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차후에 환급이 가능한 세금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교자가 자부담금이 10% 이상, 그리고 현물로는 20% 이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금이 70% 이하,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정부 지원금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보통 70% 0.7억 원, 7천만 원을 뜻하고, 입교시 일부 지급하고, 입교시 일부 지급,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사용 용도는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판로 마케팅 비용 등등등 사용할 수가 있고, 사후 환급 가능한 세금,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그래서 총사업비 구성은 100% 중에 총사업비 70% 이하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현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그리고 현물로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면 창업 공간 제공, 그리고 교육 및 코칭,
사업화 코칭이라든지 단계별 진도 관리를 하고 기술 지원, 이 제품 개발의 과정 기술 지원을 하고 글로벌 지원, 그런 멘토링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투자 지원, 이런 민간 투자사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거를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속 정책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보통 정책 자금이 프리패스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청년 창업 기반 지원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전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수출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또 지원해준다. 자, 정책 자금으로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든지 창업 기반 지원 자금, 그리고 시드 투자 등, 그리고 국내외 판로에는 국내외 전시회, 크라우드 펀딩, 수출 바우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이제 본다고 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걸 통해서 탈락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합격 후에도 퇴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에도 최종 점검을 꼼꼼하게 서류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득점자 순으로 입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 면제 대상이 있는데 여기 가에 보면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의 승인이 되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에 추천받은 기업, 창조경제센터의 수행 완료자 중에 또 추천자, 그리고 전역 예정 중인 청년 장병 중에 국방부 장관 추천자 기업, 그리고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중진국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1억 원 이상 받은 그런 기업, 기술보증기금 청년 창업 보증 우수평가 기업, BBB 이상 나온 기업을 뜻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으니 밑에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심사를 넘어서 발표 심사 2단계에 보면 이제 발표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평가 항목에 사업 모델, BM에 대해서 기술성이라든지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의 마인드, 역량, 성장, 사업화 추진 계획이 현실화가 가능한가, 논리가 맞는지 정확하게 다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 실사를 하고 필요시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선정, 그리고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 통지를 하는데 최종 선정 15% 이내 예비 합격자 선정, 안산, 서울은 한 10% 정도, 그 협약, 표기 등 결혼이 발생된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종 합격자를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 발표 후에 협약 의향서를 5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당해년도 기선정 기업은 타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이 불가하니 그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자는 선정 결과를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협약 부담금을 납부 및 중소기업 벤처 기업진흥공단에 협약을 체결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이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그리고 신청서를 허위 작성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미등록하면 협약이 불가해요.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마감일 정도 다가오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마감 3일 전부터 K-스타트업 가입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해라.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지만 접수 완료가 된다. 온라인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 일체의 내용은 삭제 불가하다. 만약에 사업 신청자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탈락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K-스타트업의 기업 인증, 개인 인증, 고인증서 있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창업 기업 확인서 아까 말씀드렸죠. 7일 이내 2주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2025년 중기부 및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협약 체결은 한 개 사업만 가능하다. 그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수행을 완료하고 협약이 종료되는 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에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창업 여부의 창업 업력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사업자가 중복되거나 있었거나 낸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건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가점 사항에 보면 특허권을 갖고 있다라거나 실용신앙권 0.5점, 이 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몇 점 차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그리고 정부 부처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사회적 경제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부수기업, 소설벤처 청년 인턴, 이 배점 사항이 있으니 이런 걸 보고 증빙할 수 있고 내가 추가할 수 있는 가점 사항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이런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최대 이 모두 합산해가지고 최대 3점까지 부여하니 이 굉장히 이 점이 만약 내가 해당된다 다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참고상의 초격자 분야 나와 있죠. 신사업 분야, 이런 IT라든지 4차 산업 쪽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 특성화 분야라고 해서 내가 이 지역에 해당된다면 요 해당되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고 지원한다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청창사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것들부터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고 어떤 아이템들이 확률이 높아지는지 내부적인 것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약에 청창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원 사업 통해서 1억 원 한번 수령해서 사업 단계별 실행하는 거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